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지음, 박은정 옮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벨라루스 저널리스트, 1948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다. 그는 소설가도 시인도 아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독특한 문학 장르를 창시했다. 일명 목소리 소설. 작가 자신은 소설 코러스라고 부르는 장르이다. 단연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해 모은 이야기를 Q&A가 아니라 일반 논픽션의 형식으로 쓰고 있지만 마치 소설처럼 읽히는 강렬한 매력이 있는 다큐멘터리 산문, 영혼이 느껴지는 산문으로 평가된다. 1983년 그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의 집필을 끝냈다. 이 책의 원고는 2년 동안 출판사에 있었으나 출간될 수 없었다. 그는 영웅적인 소비에트 여성들에게 찬사를 돌리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고뇌에 주목한다는 사실 때문에 비난받았다. 1985년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가 드디어 벨라루스와 러시아에서 동시에 출간됐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1992년 신화화되고 영웅시되던 전쟁의 이의를 제기하는 그의 책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노력으로 재판은 종결되었다. 지은 책으로 마지막 증인들, 아연 소녀들, 체르노빌의 목소리, 세컨드 핸드타임 등이 있다. 그의 책은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중국, 베트남, 불가리아 등에서 35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수백 편의 영화와 연극, 방송극을 위한 대본으로 사용되었다.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최고 정치 서적상, 국제 헤르더상,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평화상, 전미 비평가 협회상 등등 수많은 국제상을 수상했다. 인류 역사에서 여자가 군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언제인가? 이미 기원전 4세기에 아테나와 스파르타의 그리스 군대에서 여자들이 싸웠다. 후일 그들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에도 참가했다. 러시아 역사학자 니콜라이 카람지는 우리 선조들에 대해 이렇게 썼다. 슬라브 여성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로 향하는 아버지와 남편을 따라 나서곤 했다. 626년 콘스탄티노플이 포위당했을 때 그리스인들은 전사한 슬라브인들 사이에서 다수의 여성 시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그저 양육만 한 게 아니라 전사들로 키워낸 것이다. 근대에 들어선 어떠했는가? 1560년부터 1650년 사이에 영국에서 최초로 여자 병사들이 복무하는 병원이 생겼다. 그렇다면 20세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20세기 초
영국에서는 이미 1차 세계대전 때 왕립 공군이 여자들을 받기 시작했고 왕립 보조군단과 여성 차량 수송대도 조직되었다. 그 수가 10만 명에 이르렀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군 병원과 위생열차에서 복무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 세계는 여성들의 능력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영국군 22만 5천 명, 미국군 45만에서 50만 명, 독일군 50만 명 등 여자들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군대에서 병종을 가리지 않고 활약하고 있었다. 소비에트 군대에서는 100만 명가량의 여성들이 참전해 싸웠다. 그들은 가장 남성적인 군대 보직을 포함해 남자들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했다. 그 때문에 언어 문제가 발생할 정도였다. 전차병, 보병, 자동 소총병 같은 보직은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여자들이 맡아본 적이 없는 임무였기 때문이다. 그곳 전쟁터에서 비로소 여자를 가리키는 군대 용어들이 생겨났다. 역사학자와의 대화 중에서 주석, 러시아어는 모든 명사가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이렇게 세 가지 성으로 나뉜다. 군인을 가리키는 말들은 거의 남성 명사로 남성을 지칭한다. 사람이 전쟁보다 귀하다. 일기장에서 값 없이 죽임당한 수백만의 사람들, 어둠 속에서 길을 다지네. 오시프 만델시탐 1978년부터 1985년 나는 전쟁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누구나 전쟁 이야기를 즐겨 읽었지만 나는 전쟁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내 동갑내기들 역시 모두 전쟁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건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